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탐구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과 우정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다. 관계라는 것은 종종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며 인간의 본성은 나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깊은 실망을 느낀 사건은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친구들이 나와 진정한 유대를 나누고 있다고 믿었고 서로를 위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큰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나의 친구들은 함께 기뻐하기보다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시기하며 오히려 뒷말을 하곤 했다. 나는 큰 혼란을 느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왜 그들은 나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나를 오랜 시간 괴롭혔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여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녀와의 시간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나를 사랑한 이유는 내 본질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녀의 욕구와 기대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려 했다. 결국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고 희생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조차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고독을 느꼈다. 인간관계는 나에게 따뜻함을 주기보다 종종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관계를 맺을수록 나는 점점 더 내 본질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나 자신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다른 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 같았다. 내가 경험한 이러한 혼란은 나를 철학적으로 성찰하게 했다. 왜 인간은 타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이 질문을 통해 관계 속에서의 인간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관계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그 빈자리는 실망과 아픔으로 채워진다. 이 깨달음은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깊은 좌절 속에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혼란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관계는 분명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젊음의 시절 이 혼란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야말로 나를 철학으로 이끈 길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타인과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관계 속의 혼란은 결국 내가 고독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통 속에서 나는 자라났고 혼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는 점점 외부 세계와 나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혼란과 실망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실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열쇠가 되었다. 중년이 되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다. 사회적 성공, 관계에서의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의 삶이 어떻게 비칠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인가? 그 질문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아무리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해도 끝없이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외부 세계에서 점차 물러나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었다. 아침이면 숲속을 거닐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저녁에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단순한 일상이 나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 되었다. 한 번은 어느 여름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숲속을 거닐며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며 나 역시 그 속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어떤 역할을 맡아야 했다. 친구, 연인, 동료로서의 역할 말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책과 철학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책은 나의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나는 고대의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듯 그들의 글을 읽으며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갔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나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 역시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음악과 미술은 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고 내 마음을 위로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타인에게서 찾을 수 없던 만족과 기쁨을 내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 고독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였다.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사람들은 내가 고독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종종 내게 말했다.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외롭지 않나요?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혼자 있는 시간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나만의 고요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젊은 시절부터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고독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고독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기대고 살아간다. 나는 이제 타인에게 더 이상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결정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나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다.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고독 속에서 얻은 내면의 평화가 오히려 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롭게 만들었다. 중년의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했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나는 비로소 고독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중년에 경험한 고독 속에서의 자유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다면 노년의 고독은 내 삶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평화를 주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인생의 결론과도 같았다. 노년이 되니 시간은 한결 느리게 흘러갔다. 과거에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다음 날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한 번은 정원에서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나무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아무런 불평도 없이 살아왔다. 나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닐까? 나무처럼 내 삶도 점차 단순해지고 있었다. 과거의 소란과 갈등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고요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젊은 시절 나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했었다. 중년에는 그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노력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러한 소음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곤 했다. 왜 당신은 사회적으로 더 활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독은 나의 친구이자 나의 스승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르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이 되니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나의 조언을 구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의 유지가 중요했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매이지 않고도 나 자신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단계였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노을을 본 적이 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서서히 어두워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내 삶도 저 노을과 같다. 조금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년에는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갔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화해했고 나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노년이 되니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죽음은 나의 고독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처럼 느껴졌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을 회피하려 했고 중년에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 완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죽음은 나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독 속에서 쌓아온 평화를 영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었다. 노년의 나는 고독 속에서 많은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혼란과 상처, 중년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 모두가 지금의 평화로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고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도구이며 평화와 자유를 주는 선물이었다. 젊음과 중년의 경험을 통해 나는 고독을 배우고 마침내 노년의 고독 속에서 그것의 참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다. 고독은 젊은 시절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그것이 불행의 징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독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고독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이며 인간이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평화를 얻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을.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며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런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관계는 항상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보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고독 속에서만 나는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고독의 철학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인과의 관계나 외부 세계에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질문에 고독 속에서만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자기만의 시간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면에서 마주할 혼란이나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독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나의 과거와 마주했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며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고독은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를 제공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희생하게 만들고 외부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한 번은 고요한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자유야말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독과 삶의 충만함. 고독은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소리, 책의 한 구절, 음악의 멜로디, 그리고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작은 목소리까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삶은 결국 자신과의 대화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가장 오랜 대화는 자신과 나누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나는 이 대화를 깊게 나누었고 그것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만들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고독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완성하며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중년에는 고독을 통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고독 속에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찾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결코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강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배웠다. 인간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관계는 이러한 불완전성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완전한 이해와 만족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독 속에서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고독은 삶의 동반자이며 인간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제공하며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스승이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